여러분, 자, 우리가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재테크를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재테크를 올해 완전히 성공을 하셔야 그래야 선생님들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도 쪼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잘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스터딩 맘이나 스터딩 데디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워킹맘과 워킹 데디보다 훨씬 더 힘든 게 스터딩 맘과 스터딩 데디입니다. 왜 그러냐? 워킹맘이나 워킹 데디는 돈을 벌어요.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약간 가정에서 입지가 있습니다. 야, 내가 벌어오잖아. 돈 버는 사람 밥 하나 더 내, 물 한 잔 떠다 줘 해도 기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터딩 맘과 데디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벌더라도 굉장히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컨대 스터딩 대디들이 이제 기간제 하시고 굉장히 힘드시죠.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해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육아 참여도 원해요.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사실상 공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게 되실 것이고 그래도 때때로 스터딩 맘들은 조금 나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남편분들께서 이제 돈을 벌어오시는 것을 감당하고 스터딩 맘들은 이제 보통 기간제 병행을 덜 하시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유효하게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제 가정에서 입지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려고 하면 약간 돈을 쓰는 사람, 취급을 받고 그러면 이제 돈만 쓰면 괜찮은데 어떠냐? 시간도 쓰는 사람. 육아도 전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심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는 시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박사 과정이 그랬습니다. 저희 박사 과정이 돈을 쓰면서 벌지 못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또 교수님들 밑에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밤을 새는 노고를 다 해서 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체력도 없는 상태. 그래서 육아도 완전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그래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이냐 얘기를 드리면 사실 첫 번째 이 섹션은 배우자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자로서 가정의 공동체 부부로서 이 재테크를 함께 해나가셔야 되는 시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테크는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애 주기에 대한 재테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애 주기에 대한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삶의 국면에서 육아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죠. 사실 20대들은 이 말을 공감하지 못할 것이 뭐냐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자기 공부를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공부를 내가 잘 하면 합격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이를 갖거나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가 벌어지느냐?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네 몫이고 가정이 같이 굴러가는 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생애주기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배우자가 어떤 자리를 잡기까지 그 사람을 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예컨대 굉장히 좀 어린 시기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도 자리를 잡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죠. 그럼 이때는 그때 가정에서 필요한 예컨대 살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시간은 어떤 한 사람이 주된 시간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사람이 자리를 잡고 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 좀 줄어들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안정기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그 다음 배우자가 자기의 생애 주기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배우자분들께서 이 시기를 왜 네 욕심에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야? 너가 그렇게 꼭 교사가 되고 싶어? 그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래? 이런 식의 언급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다른 나의 배우자가 어떠한 자격을 갖게 된다 혹은 임용으로서 교사로서 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 가정의 안정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 시기에 밀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막 커리어를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해서 이 한 배우자의 막 커리어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줬던 이 시기가 있다면 그 다음 시기에 그 다음 사람의 커리어를 도와줄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할 수 있겠죠. 혹은 이제 결혼의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하면 한 사람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람이 재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때 새롭게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 되면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자분께서 시간을 완전히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임용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저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5시간은 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것이 너무 많죠. 육아, 또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음식하는 거, 아니면 배달을 시켜 먹어도 재활용을 하는 거, 뒤처리를 하는 거, 너무나 많은 삶의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 한 분을 적어도 1년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게 빼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배우자분들 지금 영상으로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 공부도 하고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배우자분께서 할 수 있는 생애의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비트코인 하거나 뭐 부동산 하거나 주식을 하면 얘들은 출렁출렁하고 없어질 수 있죠. 근데 몸에 쌓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이게 1년 사이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병행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1년에서 2년, 3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고 정적으로 그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사실은 테두리를 쳐주셔야 됩니다. 가서 공부해. 이렇게 내어주시기 필요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지? 라고 내어주던 배우자분들이 한 여름이 되면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고 부부싸움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도 지쳐요. 나도 지치지만. 예, 그래서 그럴 때 꼭 인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가 이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벌어오는 수입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사기업에 계시거나 한다고 하면 그 떨어지는 시기에 이때 이 다른 사람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2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재테크의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되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내가 1년을 꾹 참으면 내가 평생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다른 배우자를 정말 전격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 배우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는 일하는 배우자의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할까 사실 마음속에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는 지속되지 않고 지금 어쩌면 인생의 피크 시기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작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여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배우자를 도와주셔라고 정말 간절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2인 삼각과 똑같아요. 한 사람이 넘어져 버리면 다른 한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공부를 준비하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아프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어떤 신변상의 이상이 생기면 다른 한 사람은 공부를 반드시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양립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한 사람이 이 안에서 온전히 한 몫을 감당을 해주셔야 다른 한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국면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다른 것에 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것은 무엇이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시기에 이 재테크를 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 엄청나게 한정된 자산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 무엇이냐? 사실 돈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간과 체력입니다. 시간과 체력을 무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갈아서 쓰면 다 쓸 수 있지 하지만 그거는 한두 달이나 1, 2주에 다 바닥나는 것이에요. 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가장 본질적인 것에 체력을 가장 본질적인 것에 쓰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배우자님들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이나 체력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 뭐가 본질이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대체가 안 될까요? 쉬운 것부터 하자. 뭐가 대체가 될까요?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대체가 됩니다. 경조사는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챙기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 양가에 있는 경조사를 다른 공부를 도와주실 분이 챙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본질적인 게 아닐까요? 대체가 될까? 세탁기가 할 수 있는 빨래. 그렇죠? 예, 건조기가 할 수 있는 건조, 빨래 널기, 그 다음에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반찬 가게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더러워도 안 죽는 청소, 이런 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육아, 당연히 엄마가 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해주면 너무 좋죠. 같이 참여하면 너무 좋은데 사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는 대체가 안 되냐? 대리 시험이 안 돼요. 대리 시험이 안 되죠. 선생님 이미 합격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다른 사람이 가서 대리 봐줄 수 있나요?
안 돼요. 대리 시험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험을 이 사람이 당사자가 가서 봐야 돼요. 그럼 당사자가 시험을 보는 경험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 있을까요? 합격이 있어요. 합격이 있죠? 그럼 합격하려면 이 공부는 내가 해야 될까요? 얘가 해야 될까요? 인강 선생님이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돼요. 내 머리에 있는 걸로 내 학벌도 들고 가는 거 아니고 무슨 종이를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 넣는 작업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면 걔를 대체하시면 안 돼요. 지금 1년 시기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대체가 되지만 내가 공부하는 것은 대체가 안 된다.